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참 많이 올리네요. 아, 여기 있는 글은 저랑 어떤 분이 나눈 대화예요. 그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는 노출이 되진 않으니까, 또 그분에게 허락도 받았고요. 그분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뭐 같이 서로 조언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죠. 같이.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계셨어요.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AEM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자바를 3, 4년간 쓰셨대요. 그런데 막상 이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자바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3,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마지막. 이거, 왜. 허물뿐인 경력. 이 말이 너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허물뿐인 경력. 어. 근데 일단,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3, 4년 동안 자바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를 잘 몰라. 그러면은 나의 3, 4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허물뿐인 경력이 아니에요. 그 3, 4년 동안 일을 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맡은 일을 잘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얻어낸 경험, 그 일을 처리하면서 얻어낸 경험도 역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그것도 그 이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단지 이제 자바라는 그 기술을 3, 4년 동안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바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이 없다. 이제 그거가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건 마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3, 4년간의 경력이 다 허물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어 그러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비록 자바 자체에 대해서 학습은 많이 못했을지라도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거고 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잘 쓰는지도 쓰는 방법은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러블 슈팅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얻어낸 기본적인 개발자로서의 소양이 있을 거라고요. 디버깅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뭐 자바의 에러 스택은 어떻게 생겼는지 에러 메시지 잘 읽는 방법도 익혔을 거고 뭐 하다못해 아이디 뭐 인텔리제이나 아니지 이때였으면 이클립스를 썼겠죠. 뭐 하다못해 이클립스를 쓰는 방법이라도 익혔을 거고 뭐 하다못해 자바에서 저 프레임워크만 쓴 건 아니었을 테니까 하다못해 JUnit이라도 익혔을 거고 그러니까 뭐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안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경력 초기에는 제가 아예 경력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저는 스터디에 빠져서 되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뭐하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프로그래밍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고 취직하기 전부터 취직을 한 뒤에도 스터디를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터디에 그냥 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스터디를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도적인 스터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경력 시작하기 전부터 했던 스터디를 다 포함해서 경력 이후에까지 진행했던 또 모든 스터디를 다 주관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가서 참석하고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듣고 오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격주에 한 번은 발표를 할 정도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디 진짜 열심히 했었고, 대학교 때는 학교 수업보다 스터디 준비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냥 대충 듣고 스터디 준비만 하고 그랬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바 자체에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은 일단 없었어요. 제 경력 초반에는 저는 이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하냐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지. 나의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지. 제가 지금 단넷이랑 C샵을 한 2년 정도 썼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근데 잘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맨날 자바랑 스프링만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도 아직도 전 단넷이랑 C샵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데 뭐 크게 지장이 있지도 않아요.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일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을 잘하는 거는 그 팀에서 쓰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지금 이 팀에 있는 그 시스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C샵을 안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딜 가도 비슷하지 않나? 돌아보면은 2년 동안 C샵을 했는데 내 C샵을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나 이제 스프링 그만하고 자바 그만하고 C샵이랑 단넷을 공부할까? 약간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의 그 고민은 저의 지금의 경험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었던 조언은 그냥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라고, 부족한 것 같은 공부를 하시라는 조언밖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한 가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허물뿐인 경력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자체를 너무 비관하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쓰고 싶은 또는 잘 하고 싶은 그 기술을 꾸준히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C샵이랑 단넷을 2년 동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저의 2년이란 세월은 허물 없는 시간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 넌 어떻게 2년 동안 C샵을 공부 안 했냐? 어떻게 단넷을 2년 동안 썼는데 모를 수가 있냐? 비관할 수도 있겠죠.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른 걸 배웠어요. 2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자바를 위주로 주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쪽에도 유효하구나, 얼마든지 유효하구나, 이런 걸 익혔어요. 다 이어져요.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뭐 프레임워크랑 언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테스트를 작성하던 그 습관이나 그런 테스트를 작성하는 노하우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나 현재 기존에 있는 이 팀에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 이전 여러 회사들에서 일하면서 익혔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부터 봐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뭐부터 봐야 될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될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로그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팁은 로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로그 메시지 보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딜 가든 로그 메시지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로그 메시지 따라서 그 메인 플로우로 파악해 나가면 됩니다. 저만의 노하우였는데 아깝네. 이런 것도 공유해드리고. 네. 어쨌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2년 동안 세월에 저는
허물없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경험했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물론 제가 시잡도 하고 단넷도 공부하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뭐 글쎄요. 저는 아직도 자바랑 스프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시간이 나면은 그쪽에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지금의 규칙은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는 C샵이랑 단넷, 파워쉘 또는 윈도우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집중을 하고 대신에 집에 오면 신경 안 쓰죠. 집에 오면 C샵이랑 뭐 단넷, 뭐 파워쉘 이런 거 절대 안 봅니다. 절대 따로 집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만 하고 집에 오면 제가 관심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기술만 공부하고 또 얼마나 또 바쁩니까? 강좌 만드느라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94기가 남았어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삶은 딱 그 회사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발자로서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사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회사 일 자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 정말 100% 일치한다면 너무도 천운인 거죠. 운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은 그냥 회사 일만 집중하면 돼요. 집에 와서도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차피 회사 일 자체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 회사에서만 열심히 막 하고 집에 와서 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 보고 아무거나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경력 10년 동안 제가 스프링을 쓴 게 한 4년, 5년 될라나? 길게 봐야.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스프링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제 경력상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회사 일할 때 회사에서 스프링을 써요. 재밌어. 좋아. 굉장히 좋았죠. 네이버 들어갔는데 네이버 그 전사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전사 프레임워크 관련된 일을 하는 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 그때 정말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회사 일도 너무 재밌고 근데 또 재밌는 일만 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다고 막 문서화도 시키고 하루 종일 문서만 작성한 적도 있고 뭐 젠킨스인지 허드슨인지 그거 플러그인 만든 적도 있고 아무튼 재밌는 일만 하진 않죠.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니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는 게 회사 일이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집에 오면 회사에서도 스프링을 썼지만 집에 와서도 또 스프링을 공부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난 그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스프링을 안 써요. 안 쓰는 적도 있었어요. 네이버 다닐 때도 플레이 프레임워크로 요비를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에 와서 스프링을 공부해요. 왜? 난 스프링을 재밌으니까 스프링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회사에서 버트엑스를 쓴 적도 있어요. 버트엑스로 그 소켓IO 플러그인 만들어서 뭐 사내 RTCS 플랫폼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집에 오면 또 스프링을 공부해요. 왜? 재밌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자기 자신이 잘하고 싶은 기술이 있으면 그거면은 일단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도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자바를 잘하고 싶다. 나는 자바 기반으로 백엔드를 잘하고 싶다. 백엔드 개발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분은 그럼 일단 반 이상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예 없는 분들. 뭔가를 잘하고 싶은 분야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그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가라도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있구나. 개발자임에도, 아무것도 난 잘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월급 받아서 살고 싶구나 이런 개발자도 있다는 거를 알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기분에 그분들은 제 채널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분 알아서 사가라 가시는 거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다거나 일단 저처럼 이런 뭐 기술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고 싶어서 남는 시간에 재밌는 동영상을 봐도 되는데, 유튜브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재미없는 이런 이 코딩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거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개발자로서 저는 반 이상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고 뭔가라도 잘하고 싶은 그 욕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없으면 일단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분도 욕구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이 너무 허물없게 보인 거야. 자기 자신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그럼 일단 이분은 된 거예요. 이분은 그럼 뭘 하면 되냐? 그냥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회사 일대로 회사 일 끝나고 나면 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하실 때 에너지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언급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만. 절대 허물뿐인 경력이 아니었다는 거 잘 돌이켜보면 굳이 자바라는 그 기술이 늘지 않았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개발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늘었을 거라는 거, 분명히 그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분명히 잘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 응원하고요.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다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만. 네.